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지금 뭐 하나의 개체이기는 하지만은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것은 주로 이제 그 기초가 이제 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우리 몸 안에는 또 우리의 그 외부 생명체인 박테리아가, 미생물이 또 100조 개가 몸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테리아들은 외부 생명체죠. 그래서 이들은 독립적인 생명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박테리아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 죽고, 이게 독립적인. 그래서 몸속에 있는 뭐 대장균이라든가 뭐 헬리코박터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박테리아들이 우리 몸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우리 몸에 이로운 활동을 하는 박테리아들, 미생물도 있지만은 우리 몸에 해로운 역할을 하는 박테리아 있어. 그래서 이제 뭐 그 박테리아 중에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은 우리 몸이 제대로 활동을 하면서 좋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박테리아들이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많을 때는 건강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박테리아들 간의 균형이 깨져서 해로운 박테리아가 많으면은 우리 몸이 이제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뭐 비만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박테리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조 개의 그 박테리아들의 외부 생명체가 우리 몸속에 살고 있고, 또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은 또 그 10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이 100조 개의 세포도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세포가 분열을 일으켜서 새로 태어났다가 또 이제 세포가 이제 텔로미어가 이제 짧아지면서 어차피 이제 죽게 돼 있죠. 그래서 세포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100조 개의 세포는 뼈를 구성하는 세포, 그다음에 이제 근육을 구성하는 세포, 뭐 신경을 구성하는 세포, 뭐 이런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은 각자 이제 바깥에는 이제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죠. 세포막은 이제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인과 지질 뭐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서 세포를 보호하죠. 그래서 이중 구조의 세포막이 보호를 하고 있는 세포 안에는 세포핵이 있죠. 그래서 세포핵이 또 다른 세포 뭐 이제 막에 의해서 또 보호가 되고 있죠. 그래서 세포핵 안에는 우리의 유전 정보, DNA,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잘 보관하고 있죠. 세포핵 안에. 그다음에 이제 그 세포핵과 바깥의 그 세포막 안에 다른 공간에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우리의 에너지, ATP, 사람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도 어떻게 보면은 독립적인 박테리아였는데, 이게 이제 박테리아 둘이 만나서 하나의 세포를 만든 게 진화 역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생대 이제 옛날에 46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38억 년 전에 이제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죠.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나서 그때 이제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난 것들이 보통 박테리아들이었는데, 이 박테리아 중에서 그다음에 이제 세균과 이제 고세균이라고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고세균인 메탄 생성 고세균, 그러니까 메탄을 만드는 고세균, 또는 그다음에는 이제 황을 이제 바꾸는 황을 전환시키는 고세균. 그래서 이런 세균, 이 고세균들이 이제 인류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이 고세균들은 세균보다는 조금 발달이 돼 있고 진화가 된 상태이면서도 진핵생물하고 약간 비슷한 게 고세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 바다 아주 심해 속 열수구에서 나타난 메탄 생성 고세균, 또는 황을 전환시키는 고세균, 이런 세균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살아오다가 다른 세균인 스피로헤타 나선균, 이런 것들은 세균이 되겠죠. 세균이나 고세균들은 세포핵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세포막 안에 유전 정보인 DNA가 둥둥 떠다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보호가 되는 게 아니고 세포 안에 그래서 돼 있고, 나머지 세포 소기관도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세균이 있다가 얘네들이 이제 서로 세균들은, 박테리아들은 서로 유전 정보를 뭐 서로 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세균하고, 그러니까 메탄생성 고세균, 그다음에 황전환 고세균, 얘네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성균인 스피로에타 세균, 요런 애들이 서로 같이 공생을 하게 되면서, 이 그 스피로에타 그 세균이 이 고세균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공생을 하면서 변화된 것이 미토콘드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자기도 별도의 유전자 DNA, RNA를 갖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세포핵 바깥에 있는 세포 소기관에는 이 미토콘드리아 외에도 그다음에 이제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야 이게 이제 활동이 되고 생명이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 유전 정보를 세포 핵 안에 있는 그 DNA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RNA가 끄집어내죠. 그 RNA는 이제 전사 RNA라고 해서 이제 그걸 바깥으로 복사를 해서 끄집어내면은 그거에 달라붙어서 그 정보를 이용을 해서 기존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단백질을 만들어서 인체를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애들이 리소좀이 되겠습니다. 이 리소좀이 만든 단백질을 이동을 시켜서 보관을 했다가 다시 세포핵 밖으로 내보내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것을 하는 것이 이제 리소좀 다음에는 뭐 소포체라든가 골지체라든가 리보좀이라든가 이런 세포 소기관들이 활동을 하면서 요 유전 정보로 만들어낸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끌어내서 다른 활동을 하거나 단백질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세포가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세포가 우리 몸 안에 100조 개가 있다. 이 세포를 구분을 하면은 뭐 뼈세포, 근육세포, 뭐 신경세포 뭐 이런 걸로 돼 있어서 우리 몸의 모든 것이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100조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하나의 개체, 뭐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개체들이 하나의 개체라기보다는 100조 개의 각각의 생명체들이 모아진 어떤 그 연합체, 뭐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연합체가 우리 몸이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잘 균형을 이루면서 한 평생을 살다가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은 어차피 화장을 하거나 썩거나 없어지게 되면은 우리 몸은 전부 다 이제 분해가 돼서 결국에는 탄소가 되고 산소가 되고 질소가 되고 하면서 이제 우주 공간으로 다시 날아다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은 탄소가 주로 주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연합체다. 인간은. 그 다음에 인간의 유전자 대부분은 옛날에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진화를 하면서 다양한 유전자들이 마구 뒤섞이면서 돌연변이가 된 종합 세트가 인간이라는 몸통이 되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이제 그 생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생명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바이러스 자체는 자기가 어떤 유전 정보, DNA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바이러스는 숙주, 우리 인간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이런 숙주에 달라붙어서 그 숙주 안에 있는 그 DNA, RNA 정보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자기네들을 다시 다시 이제 분화하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이제 계속 이제 번식을 하는 것이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숙주를 이용한다 이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독립적인 생활을 도저히 할 수는 없는 존재이고 숙주를 이용을 해서 살아가면서 생존과 번식을 하는 것이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우리 감기 걸리면 이제 그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감기가 바이러스 때문에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중에서도 리노바이러스라는 게 있는데 리노바이러스는 이제 급성 호흡기 감염증을 유발을 시킵니다. 일주일 내내 기침과 콧물이 나면서 그 증상을 보이다가 자연스럽게 일주일이 지나면 낫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바이러스를 치료를 그 감기는 무슨 항생제라든가 그다음에 해열제라든가 이런 거를 치료하는 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감기에 걸리면 그냥 일주일 동안 푹 쉬고 잠 잘 자고 그러면 된다. 그게 오히려 부작용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후폭풍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를 걸릴 때는 푹 쉬고 잘 자고 약을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게 됐습니다. 근데 이 감기가 만약에 오래 지속되거나 합병증에 걸리게 되면 이제 폐렴 등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렴은 조심해야 합니다. 폐렴이 걸려서 아주 위험한 거죠.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늙어서 죽거나 아니면 병에 걸려서 죽거나 맨 마지막에 죽을 때 뭐든 어떤 딴 병이 있더라도 그 병들이 결국에는 폐에 영향을 미쳐서 맨 마지막에 죽을 때 그 죽는 그 증상의 대부분은 폐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렴으로 진화돼서 죽는 게 이제 대부분의 상황인데 어디 딴 데가 나쁘더라도 아무튼 이제 폐렴은 조심해야 됩니다. 손을 잘 씻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이 리노 바이러스하고는 다른 건데 이것도 증상이 더 독감이 심한 걸로 돼 있어서 독감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춥고 그다음에 이제 몸에 열이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근육이 아픈 근육통이 동반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감염된 세포,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몸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우리를 이제 교란시키면은 우리 몸에서는 이제 면역 군대가 출동을 하죠. 외부에 적을 이제 때려잡는 면역체들, 백혈구라든가 이런 애들이 출동을 하는데 만약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우리 몸에서는 사이토카인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 질환인데 이게 또 너무 많이 발생이 되면은 자가 면역 질환이 돼서 별로 병균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몸을 공격을 하면서 우리 몸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염증을 유발을 하죠.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이 많이 발행되는 거, 이 사이토카인은 이제 면역 물질인데 이게 많이 분비가 되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떻든 그 외부 적이 들어왔을 때는 발생이 돼야죠. 그래서 면역세포들을 끌어들여서 이제 외부의 이 그 바이러스에 대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침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항생제 이런 거는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있게 되겠습니다. 후유증도 있고요. 그래서 약은 먹지 말고 푹 잘 자고 잘 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겨울에 감기에 걸리기 쉬운 것은 습도가 낮고, 그러니까 이제 건조한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공기가 건조하니까 바이러스들이 좀 공기가 축축하면 좀 밑으로 이제 가라앉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건조하니까 이제 바이러스들이 그 대기 공간에서 둥둥 떠다니고 전파가 잘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1918년이면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날 때쯤인데 이때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엄청난 독감이 돌았어요. 그래서 1918년에 스페인 독감, 인플루엔자 때문에 이때 그 한 5천만 명이나 이 독감으로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폐렴은 이제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바이러스라든가 이제 박테리아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1940년대는 사망률이 거의 이제 폐렴에 걸리면은 뭐 거의 한 반 정도가 죽은 걸로 돼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항생제가 개발이 돼서 지금은 이제 사망률이 이제 5%밖에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940년대라고 하면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게 1939년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1939년 9월 1일 날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그 폐렴에 걸리면 이제 반은 죽었다. 지금은 이제 한 5%만이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렴의 증상으로는 춥고 열이 많이 나고 기침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가래가 나오고 그다음에 가슴이 아프죠. 그다음에 이제 막 구토 막 토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사를 하기도 하고 황달 얼굴이 노랗게 변하고 뭐 호흡이 곤란해진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치료를 하면은 한 일주일만 하면은 폐렴이 낫는 걸로 대부분 낫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약자라든가 어린이 기타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면역이 약한 사람은 폐렴에 상당히 취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 중에서 HPV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피부에 이제 전염이 되는 바이러스인데 이거는 인유 두종 바이러스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감염이 되면은 피부 점막에 감염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피세포는 우리 피부 중에서 가장 맨 위에 있는 게 상피세포죠. 그 밑에 있는 게 진피세포.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모낭 해서 이제 맨 안쪽에는 이제 그 이제 기름, 지방이 이제 담겨져 있는 그 낭이 이제 그 피부 맨 밑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뭐 기름도 나오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맨 바깥에 있는 상피세포에 얘네들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면은 피부에 사마귀가 생깁니다. 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HPV에 감염이 되면은 토끼한테는 뿔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생기는 이유는 구강성교, 입으로 하는 거 또는 항문성교 등 뭐 여러 가지 성 접촉에 의해서 생식기의 점막에 감염이 되어서 이게 이제 그 이제 생식기 쪽에 감염이 되니까 자궁 경부암, 자궁에 생기는 암, 그다음에 질에 생기는 암, 외음부 암 이런 거를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초기 증상은 없고 초기 증상이 없으면은 뭐 치료도 안 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PV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인체 면역 시스템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지만은
한 2년 내에 한 90% 정도 소멸돼요. 근데 나머지 10%가 문제죠.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우리의 암은 세포의 돌연변이 때문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은 어떤 그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 우리 몸 자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외부 물질이 아니고요. 그래서 암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을 제대로 잘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운동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담배를 끊고 그다음에 화학 물질을 피하라. 그러니까 뭐 가공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유해한 물질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바이러스 중에서 우리가 그 에이즈 그 성병이 있죠. 에이즈를 유발하는 성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레트로 바이러스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HIV라고 부르는데 HIV는 휴먼 이뮤노데피시언시 바이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뮤노데피시언시라는 이제 면역 결핍 이런 뜻이죠. 그래서 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HIV가 되겠습니다. 이 HIV는 에이즈를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에이즈는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이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바이러스들은 자기가 숙주세포에 기생을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숙주세포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숙주세포 이용만 하게 돼서 오래오래 만성 감염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RNA를 DNA로 역전사하는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이제 나쁜 바이러스들이 많으니까 이 나쁜 바이러스들을 죽이는 놈이 또 있죠. 그래서 이게 엄청 많아요. 얘네들 바이러스도 많지만은 이제 이 바이러스를 이제 때려잡는 박테리오 파지가 있는데 이 박테리오 파지는 세균과 고세균인 박테리아를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유전 물질인 DNA와 이를 둘러싼 단백질 캡시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박테리오파지라는 놈은 안에 이제 그 DNA를 가지고 있고 이를 둘러싼 단백질 캡시드, 캡슐이죠. 캡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나 사방에 존재하는 것이 이 박테리오파지가 되겠습니다. 이 박테리오파지는 땅 밑이라든가 우리 몸속의 창자 안이라든가 그다음에 바닷물 안이라든가 어디에나 드글드글 많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숙주인 박테리아가 없으면은 생존이 불가능한데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 이런 세균을 때려잡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특정 박테리아만 특화가 돼서 감염 및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 때려잡는 애가 박테리아 파지가 되겠습니다. 1960년대 말에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선인 이글호의 모습이 박테리아 파지와 비슷하게 됐습니다. 달 착륙선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이 박테리아 파지를 겉을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 캡시드는 뮤신과 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뮤신은 점막에서 분비되는 커다란 단백질인데, 그러니까 숙주의 점막에서 이제 그 단백질이 나오죠. 이게 이제 뮤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물과 결합을 해서 점액을 형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박테리아 파지는 잇몸 속,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창자 속, 이런 그 점액, 끈끈한 이 점액층에 4배나 더 많이 존재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균하고 박테리아 파지의 비율은 세균이 1일 때 박테리아 파지는 한 10명 정도가 있는데 이런 그 끈끈한 점막 속에는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세균이 하나일 때 박테리아 파지가 40명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테리아 파지는 면역계의 원조가 되겠습니다. 파지는 점액에 상주하면서 지나가는 미생물, 박테리아, 세균을 잡아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얘네들은 아무 박테리아나 잡아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박테리아를 선호해서 잡아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박테리오파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